예,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컸고요.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맞받아쳤는데 사실은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 비즈니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나 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늘 2019년 들어서는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는 뭐 폭락이라고 말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물론 규모를 얘기한 적은 정확히 없고 퍼센트를 얘기한 적은 없지만 결국은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25%를 부과했고요. 6월 1일부터 발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요.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주시장이 수십 년 만에 제일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요. 이번 5월 들어서 지금까지만 보면 50년 만에 또 최악의 5월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5월 이후 지금까지만 보면 다우가 4.8%가 정확히 내렸고요. S&P 500이 4.6%, 나스닥은 워낙 올해 들어서 상대로 더 올라갔으니까 더 빠지는 거죠. 5.5%가 빠졌습니다. 항상 보면 앞서 환율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 주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반대대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되겠는데요. 금값은 올해 초에 상당히 고점을 한 1,330원, 1,340달러 정도 온스당 갔다가요. 이것이 지금 1,260달러 정도까지 쭉 흘러내렸는데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온스당 1,300달러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니 아마 한국 돈을 굳이 따지는 금값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다시 급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달러 위안화 환율로 보면 급등하는 모습.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달러 위안화 환율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불편한 지수는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 시장 장중에 보여줬던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물론 지금 시장에서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워낙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급변하다 보니 이런 건 별로 안 보이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10년물과 3개월 만에 부채가 다시 또 역전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10년물이 2.409%, 3개월이 2.41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대적 모습을 보여줬고요. 섹터로 보면은요. 기술주, 임의소비재,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난주에 내내 흐름이 됐었는데 금요일날 빼놓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 리츠 관련 것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진짜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온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는 업체들 그런 쪽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애플은 뭐 다른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캐터필러랑 애플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빠졌는데요.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쉽죠.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보면 수출할 때, 수입할 때 모두 다 엮이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의 부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조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관세가 붙는 거가 되겠고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늘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중국은 또 나름대로 중국의 애국심을 고치면서 외제 물건 쓰지 말고 이러면 또 중국산 물건 쓰자는 얘기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가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서는 애플이 지금 제일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는 것이 오늘 주가의 하락에 큰 아쉬움이었고요. 6% 가까이는 오늘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애플 하락했고 캐터필러 하락했고요. 금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런 쪽에 이제 틈새 시장을 좀 찾아서 오릅니다. 현안은 어쨌든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어디까지 격화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얼가 전문가들의 가장 최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조건 이기고 미국이 유리하다 얘기하고 있고 또 중국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국에서 모두 자기네가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 자기네가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협상의 끝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다소 좀 냉정하게 쿨한 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25% 이번에 올린 건 모르겠고요. 작년에도 이제 관세를 양쪽이 모두 올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관세 인상으로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누가 손해를 봤느냐면 미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내린 적도 없고 물량이 줄어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물건값으로 전이됐고 기업들은 비용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번 전쟁은 어느 나라나 전 세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GDP가 좀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로 좀 불편함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두 군데 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강세론자 중에 하나인 크리셋 캐피탈의 잭 에블리라는 유명한 또 대표가 있는데요. 10% 정도 조정은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반은 워낙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트레이드 무역 전쟁이 이 강세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결국은 미국의 기업이니까 미국의 경제의 튼튼함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아시다시피 계속 안 좋게 보다가 지난주 약간 콜옵션 사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어떤 좀 그동안의 시각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지없이 오늘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확산될 경우하면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네요. 예, 전개 과정이어서요. 상황들이랑 또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의견들 전해주시고요. 네,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시장과 연관지을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큰 기업 중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앞서 금도 얘기했지만 거의 유일하게는 올라간 것이 소위 뉴먼 골드코프입니다. 예전까지는 뉴먼 마이닝이었는데요. 골드코프 이걸 인수하면서 이름이 뉴먼 골드코프로 바뀌었는데요. 세계 2위 금광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전형적으로 근데 금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금값이 여기 안 좋으면서 올해 들어서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최근 한 달 동안 쭉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강한 반등을 이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린 금이란 것은 금 자체를 투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대안이 되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금 얘기할 때마다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진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려아연이나 이런 접근하시는 거는 그냥 그 자체를 투자로 보시는 거가 되겠고요. 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코덱스나 타이거에서 하는 ETF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선호도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PB분들이랑 상의하시면 좋겠는데요. 골드 선물 같은 거 ETF가 있습니다. 132030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안정적인 포트 차원에서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